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역시TV 쭌삼촌입니다. 자, 중2 역사 조선 24. 벌써 20강째가 됐네요. 우리 친구들 따라와 주신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자,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그죠? 자, 오늘은 실학 세 번째 국학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학파는 글자 그대로 우리께 좋은 것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학파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민족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조선처럼 중국에 목매는 게 아닌 중화사상에서 제발 벗어나자, 중화사상 탈피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실학 파트에서 선생님들이 문제 내시기 제일 편한 게 국학파예요. 그냥 옳은 거 아닌 거 서로 연결해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국학파인데, 국학파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분파들이 있습니다. 일단 역사 분파 먼저 볼게요. 여기는 사실 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단원이라, 근데 역사 파트 관련되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요, 1티어가 있고 2티어가 있어요. 1티어 어떻게 외우냐면요, 따라합니다. 안동, 유발, 안동에서 뉴발란스 신발을 샀나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안동, 유발. 자, 지금 삼촌이 계속해서 중상학파 때도 그랬고 중농학파 때도 그랬고, 실학자하고 뭐를 세트로 지어라? 책을 세트로 지어서 계속 세트 지어서 알아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책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연결하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국학파 역사학자 실학자는 누가 있냐면 안정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적은 책이 동사강목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유득공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적은 발해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들이 국학파 역사에서 1티어로 시험 문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안동, 유발. 뭐라고요? 옳지. 자, 이 동사강목은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 책이냐면은, 이전과 다르게 우리나라 역사를 독자적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독자적 체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느 역사 때부터 들어가게 되냐면, 고조선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되는 동이족 역사부터 해서 고려 때까지 역사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이분은 우리가 중2 때 발해 역사 배울 때 나왔다, 그죠? 이분의 유득공의 발해고는, 자, 발해를 어느 나라 역사로, 그쵸? 우리 역사로 인지를 했다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2티어들이 있습니다. 2티어가 총 3개가 있는데, 요거까지 내시면은 학교 선생님 정말 짱이신 겁니다. 자, 외워볼게요. 삼촌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한 해 열심히 그 일에 종사를 해서 실제 이익을 낼 겁니다. 실제 이익을 냈어. 그래서 한 해 종사 실익, 한 해 동안 종사해서 실익을 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삼촌은. 그래서 한 해 종사 실익 요렇게 봤는데, 요것도 아까 삼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실학자하고 책들을 어떻게 세트 시켜야 됩니다. 자, 저거 보면은 한치윤이라는 분이 해동역사라는 책을 적었고요. 해동역사. 그 다음에 이종휘라는 분이, 이종휘라는 분이 동사라는 책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긍익이라는 분이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자, 그래서 한치윤의 한, 해동역사 해, 한해, 이종휘의 종, 동사의 사, 그 다음에 연려실 기술의 실, 그 다음에 이긍익의 익 묶어서 한해, 종사, 실익, 이렇게 삼촌은 세트화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국학파에서 나오는 웬만한 실학자들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 해동 역사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부터 고려 때까지라서 해동 역사 내용이 동사 강목 안에는 쏙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이족은 고조선 이전의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자 고구려 발해사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유득공의 발해고가 요 안에 쏙 들어가는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연려실 기술은 이때까지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조선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해보자 해서 실증적 조선 연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1, 2, 3티어로 국학파에서 역사 관련돼서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도도 시험 문제 상당히 빈출이에요. 근데 지도가 나오고 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리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도는요 그냥 한 장에 설명은 없고 땅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그림만. 근데 지리서는 뭐냐면 책을 펼치면 한 면에는 지도가 있고 한 면에는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부터 먼저 볼 건데, 이 지도는 두 개 다 1티어입니다. 두 개 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진짜. 자, 첫 번째는 무슨 지도가 나오냐면 정상기의 동국지도라는 지도가 나옵니다. 이 정상기 선생님의 동국지도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에 없었던, 우리 지금 지도에서는 항상 쓰는 개념이지만 그 이전에는 없었던 지도에 축척 개념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 우리도 지도 1cm에 몇 cm를 집어넣었냐 가지고 축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지도에 100미라는 거리를 1척으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최초 축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1티어 시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지도가 엄청날 정도로 뭐하다, 정밀하다는 겁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산맥에 보면은 그 산맥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높은 산, 낮은 산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산맥들이 높이에 따라서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도로망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도 심리마다 이렇게 눈금을 이렇게 꺼놔가지고 축척 비율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동여지도의 제일 무시무시한 거는 이 지도는 목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목판으로 그 판화처럼 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왜 우리 요새 지도 보면 이렇게 접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한 장 있으면은 요렇게 막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는, 이렇게 분첩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접는 방식을 분첩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휴대도 간편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 중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만큼 실용도 면에서 우수한 지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지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좀 안 좋은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여기 나와 있는 지리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정약용 선생님이 적으신 지리서가 있는데, 이 책은 내용을 잘 안 물어봐요. 이름만 나옵니다. 정약용의 아방강력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제 지리서는 이중환 선생님이 적은 택리지라는 책인데, 이 택리지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한국지리에서 이 택리지를 아예 그냥 특별 페이지로 다룰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이 책은 그 각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고 뭐가 잘 나고 뭐 이런 인문환경, 또 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들, 그리고 그 지역의
뭐 대표적인 풍속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냥 그 한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책들은 전부 다 훈민정음과 관련 있는 책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책도 이름과 책만 나옵니다. 안에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자, 신경준이 적은 훈민정음 문해. 그리고 유희가 적은 그 유희양 생각하지 마세요. 언문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백과사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백과사전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었다라는 거죠. 어느 색을 안 썼지? 자, 백과사전은요 국가에서 발행한 게 있고요 개인들이 발행한 게 있는데 국가에서 발행한 거는 영조가 발행한 책이 있었어요. 동국문헌비고라고 우리 탕평책 때 나왔죠. 그리고 개인이 발행한 거는 그 실학자 중에 선구자라고 불렸던 이수광이 적은 지북유설, 그리고 이익이 적은 성호사설, 이런 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학 국학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근데 삼촌이 저번 강에서도 얘기했듯이 실학 파트는 정말 여러분들이 쎄빠지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 단원이에요. 사실 내용이 조금 문제가 그래서 역사나 지리서나 뭐 지도나 이런 데서는 각 책의 특징들까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2 역사 조선 24 20강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또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멋지다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